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며칠 늦었는데요.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아직 고장을 다 고치질 못했는데 중간에 좀 다운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제가 결혼 초반에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남편이라는 낯선 사람, 사랑하지만 낯선 사람과 처음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둘이서 같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식탁 위에 두 사람분을 차려놓고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반찬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더 선호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주로 고기였는데 고기 반찬이 나오면 접시를 확 자기 앞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혼자서 막 먹고 한 3분의 1, 4분의 1을 먹고는 이렇게 저를 딱 넘겨줘요. 아,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죠.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먹을 거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참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과자를 사주고 아빠 한 개만 하고 그거를 뺏어서 반쯤 먹어서 애들이 이제 울고 그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겠죠. 물론 의문 전에는 이제 분노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뺏어 먹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5남매 중에 막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위에 형 둘, 누나 둘, 그리고 시부모님이 있고 또 3대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이렇게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를 제외하면 이 먹을 거에 대한 그 남편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쟁과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 거죠. 먹어치워야 내 걸 뺏기지 않고 또 지금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먹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뭔가 보이면은 일단 배를 엄청 채우고 이제 그러고 나야 이게 좀 주변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간 것과 내 아이들한테 밥을 안 주고 자기 혼자 먹는 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네, 이렇게 형제관계라는 건 기본적인 먹거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이제 이런 점들이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외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외동을 키우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간, 그러니까 형제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이들 둘이 있으면 대부분 다 들러붙어서 싸웁니다. 안 싸우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요. 안 싸우는 집은 아마 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이가 정말 유순하다든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형제들은 이제 싸우면서 크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또 애매할 뿐 아니라 이제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뭐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다음에 고민도 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자, 형제 간의 싸움을 부모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 이번 시간에 쭉 들어보시면은 꿀 같은 팁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질문은 형제 간에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왜 싸우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형제 간에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집은 싸운다는 이 전제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는 형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라는 그 특유의 관계의 속성 때문에 형제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그러니까 내가 100을 쓰는데 제가 30을 뺏어가면 나는 70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제가 70을 뺏어가면 나는 30밖에 못 쓰는 거죠. 자, 뭐 우리 집하고 내 동생네 가족하고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같이 생활비로 써야 되면 내가 많이 쓰고 싶으면 쟤는 조금 써야 되고 제가 많이 쓰고 싶으면 나는 조금 써야 되죠. 부모님 유산도 제한된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물려받으면 상대방은 조금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골고루 사랑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 갖고 다 싸우잖아요. 자, 일단 그런 이유. 아주 본능이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고, 자, 자원의 어떤 양도, 총량도 문제지만, 원하는 것, 자원의 종류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음식점을 가면, 첫째는 피자집에 가고 싶어. 둘째는, 아니야, 나는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할 때, 동시에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먹고 다음에는 저걸 먹자 해봤자 애들은 이제 당장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간마다 충돌하게 된다. 뭐 이런 이유가 하나 더 있겠고요. 원하는 거를 말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겠죠. 어떤 아이는 창문을 열고 싶어 하고 어떤 아이는 창문을 열면 시끄럽다 그러고 어떤 아이는 딸기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나는 딸기보다는 사과를 먹고 싶다. 라든지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제가 막고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갖고 놀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으면 뺏거나 밀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달라고 징징거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일상을 같이 한다는 건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네, 어른들끼리도 오래 같이 살면 사이가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중재가 없으면 수도 없이 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잠깐 평화롭게 같이 놀 때도 참 많아요. 길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놀이라는 게 내가 재미있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이제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역할놀이를 해도 네가 센 놈, 나는 약한 놈, 너는 언니, 나는 동생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놀이에서도 이제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네, 안 싸우면은 되게 희한한 집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가 되게 순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싸울 때 부모가 정말 강렬하게 그걸 제재하고 화를 내는 집안이 아니면 그냥 싸운다, 정상이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냥 하루 종일 형제들을 같이 있게 뒀더니 어린아이들이죠. 하루에 50몇 번을 싸운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애들은 그래도 50번은 안 싸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사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럭저럭 두 아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두 아이 다 너무 불만스럽다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공정하면 아이들이 만족스러워 할 거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사주고 너도 사줬어. 엄마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아니 똑같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봤자 어떤 아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드려 남편이.
그럼 여보 나를 사랑해? 어머니를 사랑해? 아 당신을 사랑하지. 집에는 왜 잘 전화 안 하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자주 전화해? 아니 어머니는 자주 못 찾아가 뵈니까 그렇지. 뭐 이런 이걸 도대체 산수로 나눌 수 없는 걸 불만스러울 때마다 끊임없이 뭐 돈을 누구한테 더 쓰냐, 시간을 누구한테 더 쓰냐, 눈길이 더 누구한테 가냐, 뭐 이런 수많은 비교거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서로 각자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큰애는 신발을 사줘도 좀 큰 걸 사주고 작은 애는 작은 걸 사줘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내 신발이 크다고 울고 어떤 때는 내 신발이 작다고 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정할 수 없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똑같이 너가 양보하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결핍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뭐 엄마 사랑해? 사랑해. 뭐 형보다 아니 똑같이 사랑해. 아니 형보다 사랑해? 그러면 그냥 형보다 사랑해 라고 할 필요 없이 아니 그냥 사랑해. 사랑해. 형하고 비교하지 마. 그냥 엄마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누구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말은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사랑해? 해서 누구보다 사랑해? 그러면 근데 왜 난 안 해줘?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시비를 걸기 위한 덫이기 때문에 이제 말려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항상 결핍감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 결핍감이 해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해소되냐? 엄마가 그 아이와 1대1로 시간을 보낼 때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면 이건 내가 엄마를 1대1로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형제를 의식하는 건 엄마랑 나랑 형제랑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없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엄마의 관심을 충분히 혼자서 배타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의 결핍감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자, 형제간에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평생 가기 때문이에요. 평생. 자, 평생 가는 부모의 실수는 비교하는 겁니다. 너 형처럼 밥 잘 먹어야지. 동생처럼 얌전해야지. 자, 이건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하죠. 두 애가 다르면 일단 잽싸게 비교를 합니다. 형은 큰데 동생은 작구나. 라든지, 동생은 존댓말을 쓰는데 형은 말이 짧구나. 라든지. 근데 그 아이들은 각각이거든요. 각각. 그냥, 너는 여기서 좀 조용히 할래? 라든지 밥을 좀 더 먹을래? 이렇게 하면 되지.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한다는 건 항상 내가 평가당하는 것 같은 긴장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를 끊임없이 같은 기준을 갖고 당하면 넌 왜 이렇게 시끄럽니? 동생은 안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항상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 비교 빼고 좀 조용히 해 밥 좀 더 먹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비교는 무조건 뺀다. 무조건. 쟤는 안 그런데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안 들을 때도 속닥속닥 하시죠? 네,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게 평생 남아있어요. 그걸 기억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면 난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아. 뭐라든지 난 저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음으로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동생이 태어나면 큰애들은 동생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처음에 잠깐만 환영하는 것 같아요. 얘를 데리고 놀 때 혹은 애기를 이렇게 좀 내 맘대로 살짝 장난감처럼 놀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애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내 걸 만지면 정말 한없이 미워지죠. 누구누구 싫어,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야, 동생이 왜 그렇게 미운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 자, 우리가 싫은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리고 관계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어요. 싫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싫은 정도가 되게 커요. 이제 어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뭐 어렸을 때 뭐 언니하고 경쟁이 심했다. 어렸을 때 항상 치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내 그냥 미운 겁니다. 그냥 싫은 거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싫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동생을 어디로 보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냐면 얘가 보내달랜다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야, 그럼 있는 동생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말인데 이건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진짜 뒤집어 씌우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동생 낳아달라고 했잖아. 엄마는 그때 싫다 그랬다. 근데 네가 동생 낳아주면 잘 논다 그랬지. 자, 이런 말은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아. 뭐 남편한테 산에 갈래, 바다에 갈래, 산. 그럼 이제 산에 가면은 모든 불만이 다 남편 탓이죠. 여긴 왜 이렇게 숙소가 안 좋아? 거봐, 내가 바다에 가자 그랬잖아.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워. 거봐, 내가 바다에 가면 시원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사실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모든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생을 낳을지 말지 아이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건이 나한테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가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좋아해, 이런 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느끼는 건 전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말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 없으면 너네 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우리 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어? 이렇게 앞꼭지를 딱 따서 듣습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화합, 평화 이런 건 없고요.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이 늘어날 뿐입니다. 네, 누가 엄마 아빠 없으면 당연히 잘 지내거나 알아서 지냅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싸울 때 도움이 안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이게 반사적으로 하는데 진짜 도움이 안 되죠. 누가 먼저 그랬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 내가 먼저 동생을 때렸어 라거나 엄마 내가 먼저 형 걸 뺏었어 이런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누가 먼저 그랬어는 그냥 애들이 서로를 더 미워하게 만들어요. 제가 먼저 그랬는데 나만 혼나게 해. 형이 맨날 괴롭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만해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정해진 아이를 혼내는 것도 도움도 안 될 뿐더러 평생 이 아이의 정서에 남아있어요. 너 다 큰 애가 왜 맨날 동생 괴롭혀? 동생이 맨날 형한테 덤벼. 어디가 동생이잖아. 넌 큰애니까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서열에 따라서 항상 같은 반응을 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장남병, 차남병이라고 하죠. 장남 증후군, 차남 증후군. 그래서 장남을 그 어떤 뭐 영수라고 안 보고 장남, 동수라고 안 보고 차남.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자꾸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 그 아이는 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장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도 많이 쓰시는데, 야, 너네들 때문에 엄마 이제 병이 날 것 같아. 너네들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가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뭐,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애들한테 이게 큰 죄책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태까지 쭉 하면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또 도움이 된다기보다 문제 해결에 비교적 효율적이고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되게 많고 도움이 되는 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갖고 둘이 싸운다. 그럼 보고 이거 둘 다 갖고 못 놀 것 같은데 하나잖아요. 하나? 인형이 하나인데 언니하고 동생이랑 싸워. 그럼 인형이 하나니까 너네 둘 다 동시에 못 갖고 놀아. 자, 일단 현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쫑알쫑알 막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이게 원래 내 건데. 둘이 순서대로 갖고 놀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봐. 아니면 엄마가 정할 거야. 자, 순서대로 놀거나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니면 엄마가 정해줄 거야. 자, 그러니까 너네가 찾아봐. 아니면 엄마가 정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 사소한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뭔가 한번 차단막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못 정하면 자, 너 먼저 갖고 놀고 너는 갖고 놀지 마. 이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자, 너는 이거 갖고 놀고 너는 그 사이에 엄마랑 놀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살짝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먼저 갖고 노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갖고 놀아서 좋다 그랬는데 쟤는 엄마가 놀아줘. 그러면 이제 많은 애들이 나도 엄마하고 놀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엄마가 잠깐 놀아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네가 어떻게 놀지 결정해. 네,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제 시간을 잠깐 지연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애들이 막 이걸 누가 갖고 노느냐로 감정이 좀 고조돼 있을 때 잠깐 밥 먼저 먹고 생각하자. 뭐 밥에 관심이 없으면 먼저 과자 한 개씩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조금 벗어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은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또 다투죠. 그래도 하나이가 하나를 밀치거나 뭐 아니면 꼬집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먼저 그랬어? 때렸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점점 감정이 다 셋 다 고조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생기는 일들은 무슨 일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감정이 격해지는 걸 어느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 왜 그랬어? 뭐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그거 지금 할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인데 감정이 흘러간 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아이가 투닥거리고 치고받으면 먼저 맞은 애를 쳐다보시면 돼요. 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자, 때리거나 괴롭힌 애는 안 쳐다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는 자기가 한껏 억울해서 동생을 때렸는데 엄마가 동생한테 먼저 달려가. 이러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엄마 제가 뭘까? 잠깐만 동생이 지금 아프대잖아. 얘를 좀 먼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두의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스르륵 가라앉습니다. 그냥 거기다 대고 너 왜 때려서 맨날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의 시소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맞거나 운 애를 먼저 보살펴주고 괴롭히거나 다치게 한 애한테는 그냥 좀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지금 한껏 뭔가 자기 억울한 거, 뭐 분한 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시키는 순간 퐁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조심해 뭐 요 정도만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이를테면 첫째한테 너는 동생 거 좀 안 뺏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기분 좋을 때 엄마가 지난번에 보니까 너도 억울한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뺏으면 엄마가 너 편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줄래? 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네가 그렇게 해주면 엄마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네, 문제의 크기가 한 반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들러붙어서
뭘 던지거나 뭐 쓰러뜨리거나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일단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만해 라고 제일 먼저 소리치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큰애가 작은애를 향해 레고를 집어들었을 때는 너 지금 던지려고 그래? 라고 하셔야 돼요. 뭐 하지마 이렇게 되면은 딱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그 흐름이 서로 대치국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 지금 던질라 그래 동생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만해. 자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해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만해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거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돼야 이제 싸움이 본격적인 국면에 돌입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해. 아 근데 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자 너는 저 방으로 가고 너는 이 방으로 가. 자 들어가서 엄마가 나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하시면 돼요. 아 뭐 어쩌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그리고 이제 한 5분쯤 10분쯤 있다가 보면 엄마 형하고 놀아도 돼? 뭐 엄마 쟤랑 놀아도 돼? 뭐 이렇게 애들은 못 놀게 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시 놀면 안 싸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싸웁니다. 싸워요. 그럼 또 들어가라고 하면 돼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그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쓸데없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이 감정이 고조되기 직전에 멈추는 힘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봤자 어차피 못 논다. 못 노는 지루한 시간이 온다. 라는 거를 이제 몸에 습득하게 되면은 어느 수준에서 딱 야 엄마한테 혼나. 야 그럼 우리 이거 못 놀아.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제재 한도 내에서 서로 타협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써오신 방법들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일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오신 거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아니 저게 큰 게 작은 게 왜 싸워?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만두지 못해? 이제 이런 말들 했으면 제가 오늘 쭉 알려드린 것 중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이렇게 좀 몇 개 골라두세요. 저 같으면 그만해, 들어가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쫙 줄이고 그만해, 들어가, 못 놀아 이렇게 하면 근데 이유 같은 건 안 중요합니다. 우리 다 싸울 때는 상대방이 늘 잘못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 꼭 써보시고요.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다시 조선미 TV에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구성할 정도의 내용이 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